안녕하십니까. 신인기대 국방TV 오신트 레이더 시간입니다. 공개된 정보, 이 오픈소스 인텔리전트를 통해서 전 세계의 안보 소식을 전해드리고 우크라이나 전황 같이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자, 우크라이나가 그동안 여러 나라로부터 받은 이 무기들 많죠. 그 중에서 정말 역대급으로 이야 이런 것까지 라고 생각되는 최고위급의 이런 무기를 받게 되었습니다. 스웨덴이 정말 폭탄 선언을 했는데, 이야, 이걸 준다고? 러시아 큰일 났습니다. 어떤 건지 보겠습니다. 자, 정보, 세계 정보 먼저 보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가 대통령이었으면 모스크바와 베이징을 폭격할 것이다. 라고 지지자들의 모임에서 연설을 했는데, 내가 대통령이었으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을 때 나 모스크바 폭격했다. 그리고 내가 대통령이 되면 중국이 대만 공격하면 바로 베이징 폭격해버린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저런 거 못하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난장판 만들어 놓은 바이든 저 바보다.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이든 대통령 여기에 대해서 무슨 애들 장난이냐. 자, 이렇게 반박했다고 합니다. 뭐가 진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미 해병대 F-35B 수직이 착륙 버전 쓰죠. 그 F-35B가 뉴멕시코주의 엘버커키 국제공항에서 이륙 직후에 추락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통행 제한이 걸렸는데, 자, 이렇게 완전히 그냥, 완전히 잿더미가 됐고, 동영상 한번 보시겠는데요. 네, 고속도로 바로 인근에 언덕에 지금, 추락을 해서 불이 타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이 F-35A 공군형이고, F-35C 해군 항모에 탑재하는 사출기로 쏘는 이 버전이죠. 그리고 F-35B는 이 경항모, 미 해병대가 쓰는 강습 착륙함에서 수직이 착륙, 단거리 이륙 수직 착륙하는 그 버전이죠. 그런데 F-35A, C보다 이 F-35B가 훨씬 더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미 해병대가 혹시 이 예산이 잘릴 것을 우려해서, 그때 F-35B는 너무 이거는 예산도 많이 들고 이건 조금 이거 뭐 계속 가야 되냐 이런 논란이 있을 때 미 해병대 당시 사령관이 신속하게 FOC, 그러니까 전투 적합 가능 판정을 확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도입이 제일 먼저 됐어요. A, B, C 중에서 B가 제일 먼저 됐어요. 제일 복잡한데 뭐 그것 때문에 이렇게 지금 사고가 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자, 미국이 가자 지구에 미 해군이 그 임시 가설 구호 부두를 만들었죠. 그 구호 부두를 통해서 구호물자를 전달해주는 구호 부두인데, 기상 악화로 대파되어서 부두가 떠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구호물자가 전달이 중단됐는데, 한 번 떠내려갔는데 다시 이어붙였는데 또 떠내려갔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동영상 보시면 둥둥둥둥 떠내려가고 있어요. 또 확대한 것도 보이는데 JLTV 전술차량 같은 그런 것들이 지금 저기 부두에 얹어져 있습니다. 그게 지금 떠내려가고 있어요. 이런 사고로 인해서 가자 지구의 인도적 구호품 전달이 중단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또 물가가 올라가겠죠. 하마스만 좋아지게 됐습니다. 왜? 물가 통제해서 계속 비싸게 주민들에게 팔아먹으니까 그 자들이. 이스라엘군은 라파 참사는, 즉 이 이스라엘군이 그 피난민들 텐트촌에 공습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조사해보니까 민간인 텐트촌에 만들어진 대규모 불법 무기 저장시설, 이게 유폭에 의한 것이다. 우리 거기 때리려고 한 거 아니다. 라고 하면서 조사 결과를 1차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이스라엘군이 여기를 때렸답니다. 여기를 때렸는데, 지금 여기가 텐트촌이에요. 텐트촌인데, 이 때린 곳과 텐트촌의 경계선까지가 180m랍니다. 그런데 때렸을 때 그 탄두 중량이 1.1kg짜리, 아마 70mm 로켓 이런 거 쏜 것 같은데, 그 정도 1.1kg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소형의 어떤 무기를 쐈겠죠. 근데 공대지 타격을 했다고 하니까 우리 뭐 코브라 공격 헬기 이런 데 탑재되는 70mm 로켓, 아마 그거로 쏜 것 같아요. 그런데 불과 1.1kg짜리 탄두가 180m 떨어져 있는 곳에 그런 대형 폭발 화재를 일으킬 수 있나? 없다. 그것은 뭐냐? 그들이 이 중간에 하마스가 텐트촌에 불법 무기들을 또 타약들을 마구마구 숨겨놓으니까 그게 유폭해서 저기까지 간 거다. 라고 1차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좀 더 국제적으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 조사 결과가 사실이라면 하마스가 잘못한 거죠.
자, ICC 국제형사재판소는 이스라엘의 신베트 군정보국은 10년 동안 ICC 표적을 삼아서 도어 감청을 했다. 그래서 전쟁 범죄 조사 방해 혐의로 이스라엘군 신베트 조직을 추가 기소한다 라고 발표했는데, 이야, 참 점점 어려워집니다. 이란은 러시아와 인도를 연결하는 국제 북남 수송철도를 자국 내 구간 완전 개통 선언했다. 이게 또 뭐냐? 지금 전 세계와 나토와 전쟁을 할 것처럼 보이는 러시아죠. 전쟁하면 당연히 해상 봉쇄되겠죠. 해상 봉쇄되면 러시아가 뭐 어떤 그 상업용으로 쓸 수 있는 항구는 일단 이 발트에 있는 상트페테르부르크, 그리고 흑해의 뭐 크림반도나 아조프에 또는 이 흑해에 있는 노보로시스크, 그리고 태평양에 있는 블라디보스토크, 이것뿐이에요, 항구가. 그런데 블라디보스토크는 완전히 그냥 동떨어져 있는 곳이니까 이 수도 부근에 있는 걸 따지면 흑해, 그런데 흑해는 지금 통제되고 있죠. 그러면 상트페테르부르크뿐이 없는데 이것도 통제되면 이것도 통제하기 쉽죠. 발트 입구 덴마크 쪽에 막아버리면 끝이니까. 그러면 러시아는 완전히 고립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러시아와 이란이 또 인도의 협조를 받아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육상 철도로 이 카스피해까지 오고, 여기에서 카스피해에서 이 아스파한입니다. 여기서 이제 배로 또 이란으로 싣고 와서 또 이란에서 반달 아바스 항구까지 철도로 가고, 여기서 인도까지 또 배로 가고 하는 이런 수송로를 만들었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가 통제되는 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우리 구간, 즉 이란 구간은 우리가 이제 완료했으니까 니들도 빨리 좀 해라 라고 한 겁니다. 야, 이런 거 보면 정말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이 불량 국가들의 이 세력과 자유민주주의 이 세력 간의 전쟁이 벌어지는 것은 아닐까, 이런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야, 무섭죠.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이란이 60% 고농축 우라늄 300파운드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핵탄두 제조 가능한 수준이다라는 건데, 300파운드 같으면 뭐 한 125에서 130kg 정도 되죠. 60% 고농축 우라늄. 그러면 여기서 이제 더 농축에 들어가야 되는데, 결국 핵탄두 여러 개를 만들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은 된다라는 거고요. 영국 내 미확인 사보타주 그룹, 이게 뭐 이란인지 아니면 또 러시아인지 알 수 없지만, 이 미확인 사보타주 그룹이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 있는 F-35 전투기의 타겟팅 시스템, 그러니까 표적 어떤 그 정밀 폭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부품 제조업체 생산 시설을 파괴해버렸다라는 건데, 이게 뭐 손이 보이고 뭐가 있죠. 이게 뭐냐면은 이 생산 설비에 들어가는 전선, 그걸 지금 잘라버리는 이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랐다 하고는 동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완 포포프 소장,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작년에 자포리자 전선에서 그 전투를 하던 연합군 사령관이에요. 58연합군. 그런데 작년에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에게 거의 항거했습니다. 우리 좀 빼달라. 우리 보급품 너무 없어서 도저히 버틸 수가 없다. 빼달라. 이렇게 했는데 게라시모프가 너 아웃이야. 어디 감히 하고는 지금 1년째 투쟁을 하고 있었는데 급기야 지금 구속이 됐어요. 그 죄는 횡령입니다. 횡령. 그런데 재판에서 내가 자재 빼돌린 거 그건 장병들 식량을 구하기 위한 차원이었었다. 내 개인적으로는 한 푼도 착복하지 않았다 라고 발언을 했는데, 지금 그 재판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보급이 너무 안 되니까 장병들이, 우리 병사들이 굶어 죽고 있다. 그런데 그렇게 굶어 죽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급은 안 해주고, 보급해달라고 자꾸 요청하는데도 안 주고, 탄약도 안 주고, 식량도 안 주고. 그래서 창업하라고 하면서 자재는 주는데, 그러면 이 자재라도 팔아서 식량과 바꿔서 우리 병사들 줬다. 그렇게 해서 우리 병사를 살렸다. 그게 무슨 잘못이냐? 나는 개인적으로 한 푼도 쓴 적 없다. 이렇게 항변을 했는데, 그리고 이것은 모두가 게라시모프 책임이다. 게라시모프가 나에게 덮어 씌우는 거다. 자, 이렇게 하는데, 자, 정말 이런 것들이 러시아 국내로 퍼져나가면 누구를 더 지지할까요? 저는 이 사람을 지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또 그렇게 된다면 이게 또 게라시모프 뭐야 그러면? 게라시모프가 나쁜 놈이네? 또 이렇게 되죠. 근데 게라시모프는 쇼이구하고 또 같은 라인이죠. 그럼 게라시모프, 그 다음 타겟, 그 다음은 또 쇼이구. 이렇게 되는 선에서 이 포포프 소장을 인기가 좋으니까
이용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 포포프 소장의 말이 사실이라면 정말 충격적인 거죠. 식량 보급이 안 되니까 참호파라고 준 또는 방어선 구축하라고 준 그 자재, 그걸 팔아서 식량을 줬다. 정말 이게 무슨 뭐 나라냐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시어도어 루즈벨트 항모 전단이 바시 해협을 통과해서 오키나와 인근, 그러니까 태평양으로 나가서 오키나와 쪽으로 북상하는 이런 그 기동을 보이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어제 제가 알려드렸죠. WZ-10 중국판 글로벌 호크가 오키나와 인근에서 영미연자로 계속 비행을 하고 있는, 그게 이제 로널드 레이건 항모도 남하에서 오키나와 근처로 오고, 또 이 시어도어 루즈벨트도 북상해서 오키나와 근처로 오고, 지금 이 대만 인근을 에워싸고 중국이 무력 시위하고 있으니까 그걸 이 투 캐리어, 더블 캐리어로 그냥, 우리 이 정도 항모 있는데 니들 뭐 되겠냐라는 거 하니까 그것이 항모들이 어떻게 작전하고 진행할 것인가를 탐지하기 위해서 WZ-10 중국판 글로벌 호크가 작전한 거 아닌가라는 좀 이 악의가 맞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황 먼저 보면요. 병력 1,300명의 러시아군을 사상시켰다라고 발표했고, 전차 8대 격파, 장갑차 33대 격파, 차량 56대 격파, 특수장비 20대 격파, 야포 37문 격파, 다른장 로켓 2문 격파, 무인항공기 28대 격추, 미사일 한 발 요격 등의 전과가 있다라고 밝혔고, 우크라이나군은 76회의 교전을 했는데 상황 유지 중이다. 그래서 조금 오늘은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우메로프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러시아가 이 수미 또 하르키우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전선 지역에 20-30만 명 정도를 더 증원 투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병력이 더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 야, 20-30만 명이면 지금 있는 병력 정도 더 투입한다는 말인데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하르키우 3개 지역에서 11,200명 추가 대피 조치를 했다. 계속 전투가 벌어지니까. 그래서 이 하르키우 전장 상황들을 보면 여기 지금 뭐 굉장히 많은 점들이 빨간색, 파란색 엉켜 있고, 여기가 볼첸스크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곳이죠. 그리고 이 하르키우 바로 북쪽 립시 쪽에는 우크라이나 방어선은 별로 없고 러시아군의 활동이 굉장히 많이 식별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르키우 쪽에 11,200명 더 대피시켰다라는 겁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금 미국 대통령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으로 교체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으니까 우리는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어도 협력할 것이다. 뭐 그렇게 말을 또 해야 되겠죠. 그래서 트럼프 쪽으로 조금 손을 흔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미 공군은 우크라이나 F-16 몇 주 안에 전투 임무 가능하다. 그래서 6월 달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5월 말이 되니까 몇 주 안에 라고 하니까 아마 6월 중순 이후에 드디어 F-16이 우크라이나에 들어갈 것 같고, 지금 미 본토에서는 미국의 주방위군이 우크라이나 공군들을 F-16 기종전환 훈련을 시켰다고 해요. 그래서 미 주방위 공군 측에서는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이 F-16 완전히 마스터했다. 바로 전투 투입해도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폴란드가 기증한 모든 무기로 러시아 영토 공격을 승인한다라는 건데, 그럼 폴란드가 준 게 러시아 영토 공격할 수 있는 게 뭐냐? 일단 타격 무기 자체는 뭐 별로 없어요. 그런데 타격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죠. 바로 폴란드가 준 미그-29 뭐 이런 것들. 그 미그-29에 미국제 무기 달죠. 함이나 뭐 이런 SDB 같은 거, 이런 것들 공대지 무기 다는데, 자, 그러면 미국은 함 또는 SDB 가지고 러시아 영토 타격해도 돼 라고 하는데, 여기 타고 가는 이 전투기가 폴란드제면 폴란드가 허락하면 또 안 되죠. 그래서 폴란드는 우리는 된다. 그러니까 미그-29에 달고 가서 쏴. 만약 단 미국만 허락한다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은 미국으로 넘어갔어요. 그게 되면 이제 이 폴란드가 기증해준 미그-29 같은 이런 전투기에 미국제 장거리 정밀 공대지 유도무기 달고 와서 러시아 본토 때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전투기 연합, 그러니까 미국이 주도가 되었죠. 여기에서 스웨덴은 우크라이나에 그리펜 전투기 지원하는 거 연기하라. 일단 F-16 이게 좀 집중해야 된다. 후속 군수 지원 등등 해서 F-16 여기 좀 세팅 다 해놓고 그리고 그리펜 가자.
라고 하는데 스웨덴 측에서는 제가 좀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는 그리펜 교육 다 마쳤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F-16이 사실은 그 미국의 백악관 잭 설리반이 계속 반대해서 지금까지 늦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6월 달에 들어가는데 6월 달에 좀 성대하게 스포트라이트 좀 받으면서 박수도 좀 받으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갑자기 스웨덴이 훅 들어오면서 물을 확 타버린 거예요.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야 스웨덴 니들 좀 뒤로 좀 빠져. 우리 좀 박수 좀 받고 좀 들어가자. 이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렐 EU 외교안보 대표는 우크라이나 방산업체에 직접 지원하여서 현지에서 생산하는 이 물량들을 확 늘리는 그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얘기했고 백악관은 러시아가 하이브리드전 그러니까 심리전하고 회색지대 전술하고 밑에서부터 흔드는 이런 거 하죠.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유럽과 협력한다. 지금 이 발트 삼국에 하이브리드전 하죠. 또 영국에 뭐 폴란드에 사보타주 하죠. 이런 것들 다 해서 유럽과 미국이 이제 협력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루카센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유럽 재래식 무기 제한 협정을 탈퇴한다. 우리는 이제 재래식 무기 군비 경쟁에 들어가겠다라고 했는데 러시아는 진작에 탈퇴했어요. 근데 루카센코는 이거 탈퇴하고 뭐 이 군비 증강, 군비 레이스에 들어갈 돈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화끈한 지원 소식. 와, 대단한데요. 러시아 큰일 났습니다. 보겠습니다. 스웨덴이 역대 최대 규모의 대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11억 6천만 유로에 달하는 이번 지원에는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했던 여러 무기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대단히 놀랍게도 전투기와 조기 경보기 패키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스웨덴 정부가 우크라이나의 대공 방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ASC-890 수출명 사브 340으로 불리는 조기 경보 통제기 2대와 그리펜 전투기를 공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스웨덴이 공유하기로 한 무기에는 잉여 전차와 장갑차, 야포, 포병 탄약과 각종 물자들이 포함됐는데요. 스웨덴군의 지장 물자로 보관되어 있는 장비 가운데 전투 임무 투입이 가능한 장비 대부분이 공여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사브 340 조기 경보 통제기와 그리펜 전투기의 패키지입니다. 스웨덴 공군에서 S-100B 아르고스라는 이름으로 사용되는 이 조기 경보기는 태국과 폴란드도 도입한 소형 조기 경보기인데요. LEI 레이더를 탑재해 300도 범위 내에서 최대 450km 거리까지 소형 공중 표적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사브 340 조기 경보 통제기는 그리펜 전투기와 연동할 경우 대단히 우수한 공중전 능력을 제공하는데요. 태국 공군은 지난 2014년부터 이 조합을 투입해 중국과의 대항전 훈련에서 중국의 J-11과 J-10 전투기 편대군을 일방적으로 사냥하며 그 위력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스웨덴 현지 언론에서는 이번 무기 지원 패키지 발표에 자스-39CD 그리펜 전투기도 포함될 예정이었지만 미국의 요구로 발표가 연기됐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6월부터 우크라이나에 인도되는 F-16 전투기 전력화에 집중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스웨덴 정부는 발표 시기와 무관하게 이미 국내에서 그리펜 운용 교육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스웨덴이 공유를 추진 중인 그리펜 전투기 물량은 수십여 대 규모인데요. 지난 27일 확정된 벨기에의 F-16 30대 물량과 그리펜을 합칠 경우 우크라이나의 서방제 4세대 전투기 도입 물량은 100대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조기 경보기와 연동되는 4세대 전투기 100여 대는 우크라이나군에 대단히 강력한 방공 능력과 지상 공격 능력을 제공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디 이들 물량이 하루속히 전장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 LEI 레이더를 탑재한 조기 경보기입니다. 스웨덴 사브에서 만든 거죠. 그래서 저기 뒤에 보이는 그리펜 전투기하고 조합으로 굉장히 강력한 그런 능력을 보일 수가 있는데 우리 한국 공군의 피스아이 조기 경보기와 F-16의 조합 뭐 이 정도 능력이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피스아이하고 경쟁도 했었는데 자 이런 것들을 스웨덴 공군이 운용하고 있는 거 지장 물자도 아니에요. 그냥 스웨덴이 지금 공군이 쓰고 있는 거 이거 2대 빼서 우크라이나 준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리펜 전투기 CD형 NG형 그러니까 A사 레이더 버전이 아니고 지금 구형이죠. CD형 수십 대를 준다. 수십 대라고 하니까 뭐 10여 대는 아니겠죠. 최소 20대 이상이 되겠죠. 이야 이렇게 스웨덴이 큰 통을 보여줬는데
저는 이게 사브의 로비 덕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사브는 스웨덴에서 아주 덩치가 큰 이 로비력이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스웨덴 정부에 야 니들 화끈하게 좀 기여해줘라. 그래서 조기 경보기 2대 빼주고 전투기 한 수십 대 빼줘라. 그리고 우리 거 새 거 사라. 이건 겁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그런 사브라는 회사의 이익과 그리고 스웨덴 나토에 가장 마지막으로 가입한 스웨덴의 국제적 인지도 상승 어떤 욕구와 그리고 우크라이나 지원의 현실적인 효과, 이 세 개가 같이 동반 이익이 되는 이 교집합이 이루어진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사우 340 이 조기 경보기 같은 경우는 이 300도 범위 내에서 450km를 탐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자전이 아주 많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지역에서도 최소 350km는 본다라고 스웨덴은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강력한 레이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 지금 이렇게 CG가 등장했는데 우크라이나 도색을 한 이 CG 그리펜 전투기죠. 자, 이것도 수십 대 주겠다라고 하니까 꽤 괜찮은 조합이 되겠는데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벨기에가 지난주에 전투기 30대 주겠다고 했죠. 그래서 기존에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등이 50대 주기로 했는데 벨기에가 30대 주겠다고 했으니까 F-16이 80대가 됐어요. 거기다가 스웨덴이 수십 대라고 했으니까 수십 대는 최소 20대 이상이죠. 그러니까 100대 이상의 F-16과 그리펜 전투기, 서방제 4세대 전투기가 우크라이나로 간다. 그리고 아까 그 조기 경보기하고 연동해서 하는데 그 그리펜과 사브 조기 경보기의 조합으로 태국이 그거 가지고 있어요. 그리펜과 사브 조기 경보기. 2014년부터 중국 공군하고 대항전 훈련을 했는데 4가지 시나리오에서 그러니까 태국이 먼저 공격하고 중국이 방어하고 또 중국이 공격하고 태국이 방어하고 뭐 또 태국이 숫자가 적고 중국이 많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부여한 4가지 시나리오 전부 다 이 그리펜과 사브 조기 경보기의 이 조합으로 태국 공군이 전부 다 압승했어요. 압승. 완전히 그냥 하늘에 학살을 한 이 정도 전과가 나왔다라고 할 정도로 성능이 좋다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아까 450km 보지만 전자전이 아주 치열한 곳에서 한 350km 본다 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전선 쪽으로 딱 띄우면 350km 그거 보니까 이렇게 도네츠크, 루안스크 국경 전체까지 다 볼 수 있고 또 북쪽에 띄우면 이렇게 벨라루스와 뭐 러시아 영토 내까지 다 볼 수 있어요. 2대를 준다고 하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게 만약에 간다면 러시아가 바로 그냥 미사일을 때릴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 어디서 운용하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리뷰 이 왼쪽 어딘가에 만들어서 폴란드와의 국경 인근에서 운용하지 않을까. 그래서 최근에 보면 제렌스키가 서방이 이쪽 서쪽을 좀 방공작전 좀 해줘라. 그래서 폴란드가 우리가 이제 해주겠다라고 선언했죠. 다 이런 것들의 포석이 아닌가. 그래서 이쪽으로 미사일 쏘면 폴란드 지금 방공 능력 빵빵하니까 폴란드가 방공해주는 이런 세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이거와 함께 이렇게 스웨덴이 미국의 M123하고 동시대예요. 60, 70년대 만든 이 PBV 302 장갑차 이거 수백 대를 치장물자로 가지고 있는데 뭐 딱 봐도 좀 허접하게 생겼습니다. 이거 치장 그냥 해놓니 주겠다 해서 이것도 수백 대 주고 전차도 주겠다. 레오파르트 2A4 요거 레오파르트 2A8 우리 한국 거 K2 안 사고 그거 산 거 있죠. 그거 들어오면 전차도 주겠다라고 하는 통 큰 발표를 했는데 조기 경보기 빨리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러시아 큰일 났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